안녕하세요. 코너sonTV 로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던 진짜 실력이 되는 원서 교육의 장점에 대한 부분을 좀 시리즈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강의는 제가 유료로도 강의를 이전에도 했었고 또 무료 강의로도 진행했던 강의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과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께 원서를 시작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나눠서 원서 교육의 장점부터 노하우 로드맵 그리고 정독 다독의 노하우까지 세 부분으로 걸쳐서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쌤 임우리 원장이고요. 송파에서 올리브 트리 영어 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원서를 이제 시작하고 싶고 원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서가 왜 좋을까? 원서를 교육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습으로서 과목으로서 영어 교육을 했다라면 뭐 문제지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떠셨어요? 영어 공부 어떠셨어요? No fun 이라고 해서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스트레스풀하고 지루하고 영어가 너무 싫어요. 다른 영어 학원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보면은 난 영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요? No gain 해서 정말 실력이 느나요? 느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비슷할 수도 있고 정말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학습적으로 해서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 친구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힘든 그것들을 이겨내고 자기 극복을 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향상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사실 영어 공부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고 성적이 막 오르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원서 교육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이런 단어를 많이 외우고 또 문제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은 사실 파편화된 교육입니다. 그 언어의 본질인 영어가 언어로서 먼저 습득이 돼야지 나중에 그런 학습적인 것도 좀 편한데 단어 따로, 문제 따로, 뭐 리스닝 따로, 스피킹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가 하나로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구슬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단어를 매일 100개씩 암기하고 문제풀이식을 해도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어린 친구지만 단어를 엄마랑 100개씩 외우는데 100개 정도 외웠는데 아는 단어가 그렇게 됐는데 읽지를 못한다 문장을 이런 친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는 이렇게 줄줄줄 말이 나와야 되고 언어로서 문장을 읽고 그 이해를 해야 되고 글의 뜻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꿰어야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녀를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을 지키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아니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튼튼하게 탄탄한 성을 짓기 원한다고 직관적으로 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높이 솟기보다는 그 댐도 주변에 있고 외벽도 있고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성으로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뾰족하게 솟은 성 그리고 도랑도 있고 옆으로 튼튼한 성인데요. 자,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영어 교육도 이제 학습적인 부분만 한 것이죠. 입시라든지 토익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점도 받고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어로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책으로부터 단단히 튼튼하게 실력을 쌓아간 친구들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그 영미권의 문화를 다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정보도 늘어나고요.
결국에는 탄탄한 진짜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책으로 하는 게 좋다, 책이 좋구나라고 이제 아셨을 텐데, 그럼 원서의 종류, 단계별 종류는 어떻게 될까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책을 볼 수 있고요. 미취학 아동들이 어머님이 읽어주신다든지 하면서 그림책, 동화책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더스라고 해서 리더스는 학습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읽게끔 구성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립읽기를 향해 가는 친구들이 시도하는 그런 책들, 혼자서 읽게 되는 책들이 리더스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리더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문자를 떼게 되고 읽게 되고 혼자서 이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점점 그 단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early chapters라고 해서 chapters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적인 단계를 또 거쳐서 chapters라는 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chapters는 책을 보시면 이렇게 갱지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이렇게 챕터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챕터가 챕터 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시리즈이기 때문에 한 그 시리즈당 뭐 20권, 30권, 40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별로 이야기가 계속 에피소드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미드 좋아하듯이 하시듯이 취향이 다 있어요. 아이들 각각의 취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취향을 따라서 몰입 독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타지라든가 미스터리라든가 뭐 스쿨물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제 읽어나갈 수 있고요. 정말 이제 그 리더스의 약간 학습적인 그런 의도된 그런 센텐스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어센틱한 진짜 영어의 그 아이들이 실제로 쓰는 흥미를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챕터스라는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챕터스 다음 단계부터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서 교육의 장점 10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서 교육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원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원서 교육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점들이 애들에게 정말 유익하구나라는 부분들 실제적으로도 체감했고, 그리고 또 느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이 많아집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당연하겠죠. 지식이 많아지죠. 단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고 나면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텍스트가. 근데 이제 책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그 호기심과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면서 정보와 지식이 늘어나는 아이들의 고스란히 그런 내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 능력, 문해력이 키워집니다. 언어 능력, 문해력이 키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언어 능력이라는 것과 문해력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언어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언어의 그 아웃풋 능력이죠.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언어 능력도 한국어를 볼 때 한국어의 언어 능력이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글을 쓰기를 잘하느냐 이런 걸로 판단되어질 수 있고, 그 외국인 원어민 친구들도 언어 능력이 원어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문해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문해력이라는 것은 뭐 이제 무릎에 바람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릎에 바람이 들었다. 이게 모르는 단어가 없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릎에 바람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죠. 이거는 단어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앞뒤의 맥락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그 전에서 해석할 수, 주인공의 심리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인풋의 능력, 인풋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독을 했다고 해서 문해력이 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슥슥슥 대충 읽는다면 진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문해력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라고 한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 능력과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지문의 빠른 이해에 장점이 있다. 굉장히 긴 지문을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때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문을 읽어버렸던 습관, 다독의 습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빨리 해석이 되고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 빠져서 즐겁게 영어를 배운다.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몰입해서 즐겁게 배우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다, 공부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영미권의 문화를 배운다. 책에 매번 다른 그런 문화들이 나와요. 스토리 안에 이미 할로윈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땡스기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이미 다 있어요. 스토리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때는 뭘 하고 뭘 하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authentic English를 배운다. 진짜 영어, 순전한 영어 그 자체의 도구를 책으로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서의 글감은 인물과 시대와 장소 등의 내러티브 방식이므로 이러한 이야기인 주인공의 감정을 독자에게 대입해보면서 공감 능력과 세상을 보는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러티브라는 픽션이라는 그 글감 자체가 주는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라는 것은 그 공감 능력을 굉장히 상승시킵니다. 요즘에 EQ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EQ를 강화시키기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스토리를 읽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내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는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많은 어휘를 알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단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애들이 어휘량이 상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매번 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단어가 훨씬 많고 훨씬 더 그 순전한 그 다양한 어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휘를 그런 장점이 굉장한 장점이 있고, 우리 생각해 본다면 약간 이거는 모국어 습득 방식이잖아요. 원서를 읽는다는 거가. 모국어의 단어를 외운 적이 있으세요? 단연컨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한자로 된 그 복잡한 거 몇 번 정도 물어보고 적용을 해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 단어를 100번 쓰면서 외운다든가 그런 적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원서를 많이 읽게 되면 이렇게 어휘에 대해서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휘를 아니면 정말 쓸모있는 그런 그 실생활에 쓸모있는 그런 어휘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시험에 볼 만한 그런 어휘는 따로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비문학적인 어휘는. 그렇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쉬운 어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 현장에서 쓰는 영어,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스토먹 에이크를 쓰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토먹 에이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책을 보고 책에서 나왔던 표현, 스퀴지, 배가 쥐어 짠다, 스퀴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학습 방식에 스트레스가 좀 없죠. 대신 이런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 읽기 싫다, 이런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는데 학습 방식의 그런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조기 유학가지 않아도 상응 가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장점이고 정말 원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 영어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원서 교육의 장점을 기억하셔서 어머님들
원서로 교육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 연장선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 로드맵과 정독과 다독에 대한 팁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